CJSO 1단계 화학 수업 5차시 화학 반응식 파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화학 반응식과 함께 원자량, 화학식량, 몰과 아보가드로 수 이런 개념들을 학습하고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 법칙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5차시 화학 반응식 수업과 6차시 화학 반응 법칙 수업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원자량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원자량이란 건 뭐냐면 원자라는 애들은요 너무너무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사실 질량도 매우 작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실제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고 그 실제 질량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직접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값인 원자량이란 값을 사용을 해요. 기준은요, 탄소 원자예요. 사실 기준도 여러 차례 변화를 했지만 지금은 탄소 원자 기준으로 하고요.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타낸 상대적인 값인데요. 질량수 12인 탄소는 우리 앞에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원자에게 들어있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그러니까 이 질량수란 뜻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탄소 원자 중에는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탄소 원자는 6번인데 탄소 원자 중에는 중성자가 6개 있는 것도 있고 7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 중에 양성자가 6개면 탄소니까 중성자수는 탄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동위 원소란 걸로 배우게 될 거고요. 아무튼 양성자수 6개, 중성자수 6개인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라고 정한 다음에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구한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탄소 원자가 한 개 들어가는 그 양팔 저울이 있어요. 양팔 저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울이 있어요. 저울에서 탄소 원자가 한 개고 수소 12개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이 되겠죠. 탄소 원자 4개와 산소 원자 3개가 같다면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16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질량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질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자, 단위가 없고 상대적인 값인데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매우 작아서 실제 값을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 원자의 원자량이에요. 보통 수소는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물론 동위 원소를 고려하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통 거의 이제 소수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값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계산을 할 때도. 나트륨 23, 황산 12.1, 염소 35.5, 칼슘 40.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위 원소에 대한 건 아직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2단계나 3단계 됐을 때 그때 동위 원소에 대한 것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자량 한번 살펴볼게요. 분자량, 화학식량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자량을 배웠으면 분자량, 화학식량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자와 화합물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는 공유결합한 물질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하여 있는 물질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은 분자는 아니에요. 근데 화합물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용어를요. 자, 분자인 물질은 분자량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화합물도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 같은 물질은 분자가 아니니까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염화나트륨 화학식이라고 표현하죠. 분자식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화학식 양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분자량 어떻게 구하냐면요. 보시면 산소 분자는 O2예요.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O2면 O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32가 산소의 분자량이에요. 물은요. H2O예요. O 하나, 산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16. 수소는 원자량 1.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이 돼요. 그러니까 분자는 이렇게 분자량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염화 나트륨과 같은 물질들은 화학식이 NaCl이니까 이 화학식에 나온 거 그대로 나트륨 원자량 23, 염소 원자량 35.5, 그래서 58.5 이렇게 해서 화학식에 있는 원자량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식량, 어차피 실제 결합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비율대로만 표시하잖아요. 화합물 나타낼 때, 화학식 쓸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식에 있는 그대로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화학식량이라 불러요. 그럼 분자량과 화학식량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네, 화학식량의 분자량이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화학식이 분자식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화학식, 틀린 표현 아니에요. 맞아요. 물의 분자식,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염화 나트륨의 화학식, 이건 맞아요. 염화 나트륨의 분자식,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하셔서 용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자는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물질들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식량을 조금 더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사실 분자식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는 둘 다 분자이기 때문에. 자, 암모니아 질소 원자량 14. 수소는요, 1.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더하면 17이 나오고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12, 산소 16. 몇 개? 2개. 그래서 44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화학에서 엄청 중요한 몰과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자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너무 작아서 질량도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개수를 셀 때도 너무 작으니까 개수를 하나하나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묶음 다니까 너무 개수로 표현하면 뭐 기체 1리터에 몇 개가 들어있어? 분자가? 그러면 너무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묶음 단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원자나 분자 같은 작은 입자의 양을 세는 묶음 단위를 우리는 몰이라고 해요. 요새는 연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연필도 한 다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12개가 들어있는 것을. 그런 것처럼 묶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1몰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이걸 1몰로 정하고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해요.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는 정한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물질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어요. 1몰은 뭐의 개념이라고요? 묶음 단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몰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항상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물은 어떨까요? 물의 원자의 몰수 구하기. 몰수를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얘는요. 자, 예를 들어서 물 분자 1몰이에요. 근데 분자 한 개에는 원자가 몇 개예요, 물은요? 3개죠. 그러면 원자는 몇 몰 들어있는 거예요? 분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3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에탄올은 어떻게 돼요? 에탄올은 분자 1몰에 원자는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예요. 그럼 총 원자의 개수가 몇 개? 9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9개니까 9몰의 원자의 개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몰과 질량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몰을 이용하면요. 질량을 좀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몇이었냐면 44였거든요. 자, 1몰의 질량은요. 화학식량 뒤에 단위를 붙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이 있을 때 그 1몰의 질량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인 44에다가 g을 붙인 것이다.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에 모여 있으면 그게 44g이란 뜻이에요. 자, 산소 분자는 산소 분자 1몰이 있으면 산소 분자에 어땠어요? 32였죠, 분자량. 그러니까 32g. 탄소 원자는요, 1몰 있으면 12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을 붙이면 바로 1몰의 질량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체일 때는 또 질량뿐만 아니라 부피도 중요하거든요. 몰과 기체의 부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자, 같은 수의 분자, 같은 몰수가 같다. 몰이 같다. 포함되어 있는 분자의 몰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는요.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22.4L예요.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맞춰서 말을 한다면 자, 0도씨 1기압으로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22.4L 속에 몇 개? 1몰계의 분자를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몰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를 말하고요. 어떤 것의 몰 질량은 1몰 질량, 몰 질량이죠. g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어떤 기체 22.4L는 1몰계의 어떤 기체 1몰계의 부피는 22.4L예요. 물론 0도씨 1기압 조건이 있겠죠. 왜냐하면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니까 보일 법칙, 차례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몇이다? 22.4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체 1몰의 질량, 부피, 분자수. 자, 수소는 자, 몰 질량이 2.02g. 자, 수소가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원자량. 자, 그럼 분자량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내면 소수점 단위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한 것이고요. 자, 수소 1몰의 부피. 모든 기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몇이라고요? 22.4L. 이 안에는 얼마큼? 수소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간다. 자, 질소 1몰일 때 질소 분자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부피 똑같죠? 질량은 질소의 원자량이 14거든요. 28에 그램 붙인 거. 암모니아 아까 17이었죠? 17에 그램 붙인 거.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는 22.4L.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기체는 1몰의 부피는 모두 같은 거예요. 온도, 압력이 같으면 어떤 기체든 상관없이. 근데 질량은 1몰의 질량은 다 다르겠죠?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 몰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질소 기체 5.6L 속에 포함된 질소 분자의 양, 분자수, 질량을 구해보자. 자, 이거 그 뒤에 예제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자의 양. 자, 양은 어떻게 돼요? 5.6L니까 자, 22.4L가 1몰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22.4분의 5.6은 몇 몰? 4분의 1 몰이 되겠고요. 자, 4분의 1 몰에 포함된 분자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약 1.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자, 그럼 질량은요?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질소의 분자량이 28. 근데 몰수가 몇이었어요? 4분의 1몰이 28인 거니까 자, 얘는 7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럼 몰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서 배운 걸 생각하면서 다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부피, 1몰의 부피, 기체의 경우에 어떻게 됐나요? 자, 0도씨 1기압일 때 22.4L. 자,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그램 단위를 붙인 값. 그게 1몰이었죠.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몰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화학 반응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제 화학 반응식 전에 화학 반응인 것과 아닌 것을 조금 구분하는 의미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좀 정의해 보려고 해요.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요. 자,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하고요. 화학 변화는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자들이 결합이 끊어지고
뭐 화합물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배열은 달라지지만 원자가 종류는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조합을 이루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물리 변화는요, 그런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화학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 컵이 깨지는 거, 향기가 퍼지는 거, 물질 자체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런 거 물리 변화. 화학 변화는 양초가 타는 거. 양초는 파라핀이 산소와 만나서 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거든요.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철이 녹쓰는 거. 철이 산화철이란 물질로 바뀌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새로운 물질이 물이 되는 거. 그렇지만 그 물을 이루는 원자는 수소와 산소거든요. 자, 그렇게 원자의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란 것으로 간단히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도 과학자들이 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작성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반응식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 그것을 한번 나타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2단계, 반응물질의 화학식은 왼쪽에, 생성물질의 화학식은 오른쪽에 쓰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연결한다. 자,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이면 각 물질을 플러스로 연결한다. 자, 그다음 3번째, 반응한 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고 1이면 생략한다. 자, 물질의 상태에는 괄호 안에 기호를 써서 화학식 뒤에 표시하고, 고체는 S, 액체는 L, 기체는 G, 승액은 AQ라고 표시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나타냈죠. 반응물질의 화학식은 왼쪽에, 생성물질의 화학식은 오른쪽에 쓰고, 자,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2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2단계까지 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아까 뭐였어요?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화학식 앞에 개수. 자,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맞나요? 이렇게 해야 맞죠? 자, 그러면 수소가 이쪽에 수소 분자에 수소 원자 2개. 근데 그런 수소 분자가 총 몇 개예요? 2개. 수소 원자가 총 4개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 자, 여기서 보세요. H2O가 2개니까 수소 2개, 산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 되면 수소 4개, 산소 2개. 개수가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정수로 표시하고 1을 생략했으니까 산소 앞에는 1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이제 화학식 뒤에 표시해요. 수소는 상온에서 뭐냐면 기체. 산소 기체. 자, 물은 액체죠.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뭐 물이 기체인 경우에는 G라고 수증기구로 나온 경우에는 G라고 쓸 수 있고요. 화학 반응식을 보면요. 나중에 생성물로 어떤 상태로 나오나도 알 수 있어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 그러면 이 개수는 결국 뭐냐? 자, 수소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2개 있다는 뜻이죠. 물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2개 있다는 뜻이죠. 앞에 반응식에서 봤던 거지만 여기는 기체네요. 여기는 수증기로 나온 경우에 해당하는 반응식이니까요. 자, 다음에 기체인 경우는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 그러니까 개수비가 아까 뭐의 비라고 그랬어요? 분자수비. 분자수비가 뭐예요? 몰비죠. 결국은 몰이 분자수랑 관련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라면은 기체 분자 수가 뭐예요? 부피와 비례하기 때문에 부피 비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입자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수소 4개, 산소 2개. 잘 맞았죠? 자,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개수를 보면요.
그러면 이거 보면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하면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몰이라면 수소 분자 2몰과 산소 분자 1몰이 반응하면 물 분자 2몰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부피라면요, 예를 들어 수소 분자가 2리터 있었고 산소 분자가 1리터 있었으면 나중에 물은 수증기는 2리터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의 이런 것을 우리가 양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화학 반응식을 보고 양적인 것을 알아내는 거니까. 자, 이거는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 법칙들을 조금 배울 거거든요. 그 법칙 배우고 나서 조금 더 양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